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한 운동량 방정식과 그 방정식의 응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세컨드 로를 기반으로 한 모멘텀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운동에 관련된 뉴턴의 법칙이 있죠.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F는 ma, 그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 중에서 2법칙은 유체에 적용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거기에 힘 F가 작용하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룰입니다. 근데 유체 같은 경우에는 딱 질량을 특정해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체의 어떤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생각할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ma라는 이 관계식보다는 마지막에 있듯이 이 전체 유체 컨트롤 볼륨 내의 전체 운동량 mv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멘텀이죠. 운동량입니다. 이 운동량의 변화를 외부 힘이 만들어낸다는 관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 유체 요소의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힘에는 크게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을 통해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모든 유체에 공통적으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이런 힘은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 이런 것들은 바디 포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유체 전체에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한편 압력이라든지 그다음 마찰력 이런 것들은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유체로 치자면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총량을 구할 때도 바디 포스는 최적에 대한 적분이 될 테고 서피스 포스는 서피스에 대한 적분이 면적분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 표현 방법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 바디 포스의 경우에 중력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유체 dx, dy, dz로 표현되는 그래서 전체 볼륨은 dv로 표현되는 이런 유체 요소에 대해서 전체로 작용하는 힘인데 그래서 우리는 유체 요소에 작용한다고 해서 d를 붙이고 바디 포스는 이 중에서 중력 요소입니다. 중력 요소는 우리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최적 이렇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해서 미소 요소가 가지는 그죠? dm으로 표현되는 미소 요소가 가지는 놈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중력은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마이너스 z축이라고 하면 z축은 위쪽을 향하는 힘이고 중력이 아래를 향한다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g 곱하기 지면을 향하는 벡터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전체로 작용한다고 하면 바디 포스는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rho g라는 양을 최적 적분하는 것으로 표현될 테고 g가 일정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 볼륨 전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피스 포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박스의 표면에 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응력은 무엇입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죠?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힘을 표현할 때, 그래서 유체의 이 힘을 표현할 때는 단위 면적당 힘인 스트레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노멀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노멀 스트레스가 될 거고,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은 쉬어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하게, 예를 들어 요 면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면을 생각해 보면 면의 방향은 우리가 X 방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요 면에 작용하는 것은 Y 방향이 될 거고, 요 면은 Z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시그마 IJ라고 했을 때, 이 I라는 것은 면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서피스의 방향을 나타내고, J는 힘의 방향입니다. I번째 면에 J 방향을 향하는 힘. 예를 들어 이 X면을 생각을 해볼 경우에 다 모두 X, 시그마 X, X, 시그마 XY, 시그마 XZ처럼 X면에 작용을 하는데,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총 9개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텐서 형태로 표현한 것이 오른쪽 하단의 텐서식입니다. 총 9개의 요소가 있는데, 얘들은 대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그마 IJ하고 시그마 JI는 똑같은 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뭐 자세히 다룰 생각은 없지만, 그래서 총 6개의 힘의 요소가 이 서피스에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각각의 면에 대해서 특정한 단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단면의 방향으로 이 시그마 IJ를 내적하게 되면, 자, 벡터를 수직 방향으로 내적하면 이게 스칼라가 됩니다. 근데 텐서를 어떤 방향으로 내적하게 되면 얘는 벡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텐서를 면의 표면에 대해서 각 방향 성분으로 다 내적해 내게 되면 각각 방향의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면력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흔히들 이 노멀 스트레스는 압력으로 인한 놈, 즉 우리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프레셔라고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쉬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에는 점성력으로 인해서 수직 방향으로 유체 요소의 부피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우리가 시그마 IJ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번 항공역학 심화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힘을 표현하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렘처럼 어떤 양의 전체 시스템의 변화량은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량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그 양이 유출입되는 정도의 합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캐피털 B 자리는 유체 컨트롤 볼륨 전체가 가지는 전체 총 운동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스몰 베타는 단위 질량당 이 양이기 때문에 속도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된 위치에 넣어보면, 즉 어떤 시스템의 총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 이건 우리가 뉴턴 제2법칙에서처럼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과 등치되는 것이 힘이죠. 즉 이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컨트롤 볼륨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면 컨트롤 볼륨 전체의 운동량이 변화하게 된다. 근데 그 운동량의 변화는
컨트롤 볼륨 내의 어떤 총 운동량의 변화량과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운동량의 유출입 정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 F는 앞에서도 다뤘듯이 이 힘에는 바디 포스가 있고 서피스 포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피스 포스와 바디 포스의 요 합력과 이 유체 내에 어떤 속도의 분포가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리니어 모멘텀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표면에서의 어떤 적분, 실제 이 적분이 상당히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총량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요 수도꼭지 문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의 컨트롤 볼륨에 중력이 작용할 수 있고 물의 질량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 뭐 볼트, 너트, 뭐 손잡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서 이 유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체가 흘러가는 곳만을 이렇게 설정해서 유체가 존재하는 곳만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컨트롤 볼륨을 잡고 각각의 면에서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수돗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 질량은 mv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수돗물은 z 방향으로 유체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유체의 이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했죠.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어딘가에서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이 이 모멘텀 방정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압력, 특히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이 압력과 관련해서는 net pressure force, 그러니까 n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그림에 있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압력은 압력으로 인한 총 합력은 어떻게 구해질 수 있냐면 어떤 서피스가 있을 때, 컨트롤 서피스가 있을 때, 이 컨트롤 서피스가 있을 때, 이 컨트롤 서피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컨트롤 서피스입니다.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압력을 파지티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컨트롤 서피스의 바깥을 향하는 이 방향을 노멀 벡터로 정의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노멀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스칼라 양 P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그냥 압력을 면적에다 그냥 막 곱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누른다는 의미에서 면을 향하는 방향을 압력을 양의 값을 쓰고 쓰는데 반해서 면적을 정의할 때는 면의 바깥을 향하는 방향을 노멀 벡터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설정을 해주게 되고, 또 하나 이 압력과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것은 어떤 스칼라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이라는 양이 있는데 이 3이라는 양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모든 면에 동일하게 이렇게 작용했을 때 3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양이 면의 수직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 양을 면 전체에다가 적분을 하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어떤 상수값을 방향만 있고 압력의 방향만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죠.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 이 면의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도 3이고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압력도 3, 왼쪽에서 누르는 거 3, 오른쪽에 누르는 거 3, 값들이 다 똑같다고 하면 이게 꼭 사각형인 경우는 당연히 0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도 각각의 면에
누르는 반대 방향 힘이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힘적분을 해보게 되면 이 값은 항상 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압력이 있는데 우리가 압력을 이제 마이너스 n da로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압력은 우리가 어떤 상수에 해당되는 값을 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이놈이 항상 0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압력을 이런 형태로 P 빼기 PA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게이지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기압에 대해서 그 차이만을 가지고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에 의한 효과가 이렇게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압력을 구할 때는 게이지 프레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에 이런 형태로 대기압이 주변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럼 여기의 압력이 P1이고 여기 압력이 P2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대기압이 이렇게 다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곳에 대기압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지 프레셔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P1 P 대기압 여기에 P2 P 대기압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이쪽 면에 여기에 압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사면에서의 압력 분포 이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압력으로 인한 힘을 구할 때는 게이지 압력을 이용해서 많이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텐서 형태로 표현했을 때도 이 압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텐서를 표현할 때 따로 특별히 이 압력을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델타, 크로네커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듯이 이 델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텐서에서 i와 j가 똑같을 때는 1이고 서로 값이 다를 때는 0입니다. 그러니까 면의 수직한 성분 시그마 xx, 시그마 yy, 시그마 zz에만 이 압력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쓰면 이렇게 되고 요걸 행렬 형태로 쓰면 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가 요 대각항에 다 포함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각항은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오프 다이아고널 대각항이 아닌 경우에는 쉬어 스트레스를 표현합니다. 이 노멀 스트레스도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점성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점성에 의한 스트레스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물질마다 조금씩 그 값들이 다르게 되는데 또 별도의 관계식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적분하면 되겠는데 그 적분의 결과는 항력이 되겠죠. 마찰력을 다 더하면 항력이 될 겁니다. 이 모멘텀 방정식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타원형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풍동에서 실험할 때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유체가 저 타원형 문제 앞쪽에서 바람이 일정한 속도 u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체가 이 물체 주변을 지나면서 뒤쪽에서 우리가 어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계를 이용해서 속도를 쭉 측정해 봤더니 이 물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뒤쪽의 속도 분포가 이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 타원형 물체를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부양을 시켜놓고 바람을 불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마찰 때문에, 그죠? 공기 흐름으로 인한 마찰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공기 흐름으로 인한 항력이 작용할 거고 그 항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지지대 같은 걸로 이렇게 거기를 딱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지대로
저걸 만들어 놓고 자, 모멘텀의 차이만큼이 항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자, 저 타원형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근데 지금 우리는 X방향 힘만 생각을 하겠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작용했는데 얘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지금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항은 요 항이 될 겁니다. 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속도 벡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속도 벡터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V 벡터 그 다음에 로 V 노멀 벡터 dA 이런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볼륨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또 한편으로 이 문제를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질량 먼저 컨티뉴어티를 충족하는 관계식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선택할 때 자, 유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온 유선은 또 이 물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유선의 방향을 이용해 가지고 유선을 그렸다는 것은 이 유선 바깥으로는 수직한 방향으로는 공기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겠죠. 그죠? 근데 이 앞쪽에서 속도 벡터는 u의 크기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서 보면 속도 크기가 u가 아니고 요 딱 중앙점에서는 속도가 절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높이가 아닌 다른 높이만큼의 다른 어떤 높이만큼의 시작점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제일 바깥에 요 유선 바깥으로 나가는 유동은 없으니까 요 1번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하고 M1번 지점의 질량 유량하고 M2번 지점 면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유량을 두 개 같도록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질량 보존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문제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딱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타원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속도 분포가 요 2번 지점에서는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속도 분포가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쪽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의 속도 분포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u가 되고 여기가 2분의 u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놈이 쭉 이어져서 여기에 이 높이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러려면 요 면을 통해서 1번 지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은 얼마입니까? 로 캐피탈 U H가 될 거고요. 2번 지점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M2 다트는 이건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속도 분포를 가지고. 그죠? 요 방향을 Y라고 하면 속도 분포 U는 Y의 함수인데 어떻게 표현됩니까? 2분의 U 더하기 2L분의 UY로 만약에 우리가 속도 분포를 표현한다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절반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 속도는 2분의 U고 Y가 L이 되면 2분의 U가 더해지니까 캐피탈 U가 되는 거죠.
자,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의 m 닷들을 구해보면 적분 로 u dy가 되겠죠. 지금 2차원 문제니까 두께는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0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M1 닷트하고 M2 닷트가 같으면 같은 H를 내가 선택하면 컨트롤 볼륨이 질량 보존의 관계를 충족하도록 설정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M2 닷트를 한번 계산해 보면 0부터 L까지 밀도 곱하기 속도의 2분의 U가 빠져나오겠죠. 그죠? 2분의 U 빠져나오고 1 더하기 L분의 Y입니다. 곱하기 dy죠. 이놈 2분의 로 U가 되고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Y 더하기 2L분의 Y제곱을 0부터 L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 해보면 2분의 로 U고 L 더하기 2분의 L이니까 2분의 3L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 로 U L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M1 입구 쪽의 질량 유량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로 U H가 되겠죠. 따라서 H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4분의 3L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컨트롤 볼륨을 요 높이를 이런 컨트롤 볼륨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컨트롤 볼륨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유선이 될 거고요. 바닥면도 유선이 될 거고 윗면도 유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높이는 L이고 얘는 4분의 3L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컨트롤 볼륨이 우리가 잡힌다고 하면 설정되면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만족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힘을 구하는 이 관계로 따져보면 그래서 1번 면과 이 2번 면의 모멘텀의 차이만큼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항력의 크기에 해당되는 만큼 마이너스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이 표면에는 유체 흐름으로 인한 마찰 항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 가겠죠. 근데 저걸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항력의 크기만큼 힘을 외부에서 지지대를 통해서 딱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이런 종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모멘텀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서피스에서 우리가 현재 압력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압력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자 2번 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0부터 L까지 자 V 벡터가 X 방향에만 해당되니까 U가 되겠죠. U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로 U가 되겠죠. 노멀 벡터는 현재 의미가 없죠. 면의 노멀 벡터는 X축을 향하고 속도도 X축을 향하니까 똑같은 값이 될 테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는 속도 벡터와 노멀 벡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지기 때문에 2번 면에서는 이 부호가 파지티브인데 1번 면에서는 노멀 벡터는 마이너스 X축을 향하고 속도 벡터는 플러스 X축을 향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적분은 0부터 H까지죠. 근데 이 H는 앞에서 구했듯이 4분의 3L일 겁니다. 이걸 적분하는데 속도는 뭡니까? 1번 지점에서 캐피탈 U입니다. 그죠? 그리고 밀도가 있고 또 여기에 또 캐피탈 U가 있고 이걸 Y로 적분하는 거니까 이건 뭐 간단한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요체는 이 2번에 관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0부터 L까지 로 U의 제곱인데 앞에서 U의 정의에 따라서 2분의 U 더하기 2L분의 UY를 제곱한 것을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다 상수니까, 그죠? 로 U 제곱 H가 되겠죠. 근데 이 H는 4분의 3L이니까 요만큼을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적분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2분의 U의 제곱을 빼내면 4분의 로 U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0부터 L까지고 이건 1 더하기 L분의 Y의 제곱 DY가 되겠죠. 뭐 이 적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로 U 제곱 4분의 3L을 빼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L분의 2Y 더하기 L제곱분의 Y제곱을 적분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면 4분의 로 U 제곱이 나오고 Y 더하기 L분의 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3L 제곱분의 Y 3승이 나오겠죠. 그죠? 이것을 0부터 L까지 적분한 거. 빼기 4분의 3 로 U 제곱 L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면 4분의 로 U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L 더하기 3분의 L이 되겠죠. 그죠? 빼기 4분의 3 로 U 제곱 L이 되고 여기서 이거 해보면 2L이 되고 3분의 7 L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같이 묶어서 보면 4분의 1 로 U 제곱 L이 나오고 여기서는 3분의 7 빼기 4분의 3이니까요. 3을 빼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6분의 1 로 U 제곱 L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이 뭐와 같으면 될까요? 이 값이 마이너스 항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반에 대해서만 구해줬기 때문에 이게 하프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총 저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은 저거의 2배인 3분의 1 로 U 제곱 L로 표현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속도의 변화가 발생했고 그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풍동 실험 같은 데서도 이제 웨이크, 후류를 뒤쪽 유동을 살펴본다 해서 웨이크 서베이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뒤쪽 유동의 속도장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이 물체의 항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항력 계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항력 계수는 항력을 동합으로 나누는 놈이죠. 로 U 제곱. 그죠? 2분의 1 로 U 제곱을 항력을 적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CD는 어떻게 될까요? CD는 3분의 2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면적을 나눠줘야 되는데 면적은 길이 L 곱하기 두께 1이니까요. 항력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얻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적절하게 잘 잡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속도 분포가 달라진 걸 이용해서 질량 보존이 만족하도록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설정하고 거기에서 이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함으로써 이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외부의 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것처럼 이 모멘텀 방정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표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평균 속도를 그 질량 유량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했고 그 평균 속도를 직접 쓰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보정 계수가 필요한데 이 보정 계수의 정의를 보면 이 유체의 흐름의 어떤 단면에서의 총 모멘텀의 플럭스를 계산해서 질량 유량과 속도의 곱, 이게 평균 모멘텀이죠. 우리는 m.v average를 이용해서 이 적분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 보정계수 베타는 1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만약에 밀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각 위치의 속도를 평균 속도로 나눈 놈을 제곱해 가지고 다 적분해 주는 값이 될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 내부의 어떤 유동을 다룰 때 이 유동이 측류다라고 하면 이 베타 값은 약 3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유동이 난류 유동이면 이 내부의 유동이 좀 더 훨씬 플랫하죠. 이런 경우에는 베타 값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이 난류 유동일 때는 저 베타 값 없이 그냥 m.의 총 유량에다가 속도를 곱하게 되면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아낼 수 있는 반면에 레미나일 경우에는 3분의 4 값을 곱해줘서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실용적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적분을 이 관계식을 이용할 때 이 베타 값을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유체의 분출을 이용해 가지고 힘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 여기에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엔진 연소를 시작해서 저 노즐을 통해서 매우 빠른 유동이 분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볼륨 입장에서 보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유동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한쪽 면을 통해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이 컨트롤 볼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출되는 유동, 자, 이 로켓을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부터 지금 유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 전체로 놓고 보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부터 컨트롤 볼륨의 총 운동량의 변화량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간 운동량의 총합은 똑같아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두 개의 합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 컨트롤 볼륨의 속도의 변화, 실제로는 이 m도 질량도 빠져나가는 이 연료의 양만큼 변화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상수로 뒀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가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속도의 시간 변화의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주어지고 그 가속도는 이 적분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분량은 뭡니까? 또 다르게 쓰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속도 벡터가 있고 질량 유량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이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m.v 벡터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가속도, 즉 이 발사체의 가속도는 m.v 들어오는 곳,
문제는 이 들어오는 곳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 외부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은 없기 때문에 이 놈은 사실상 0인 겁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노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유량만 있고 이 속도 벡터는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즉 바깥쪽으로 2000m/s 정도의 속도로 어떤 질량 유량이 빠져나가고 이건 난류 유동이기 때문에 베타는 거의 1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MA 이 로켓의 가속도는 뭐와 같냐면 마이너스 m 닷 v 노즐에 나가는 노즐을 통해서 나가는 이 속도 벡터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을 통해서 나가는 많은 유량을 내뿜고 m 닷가 크고 즉 단위 시간당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많이 뿜어내고 또 한편으로 나가는 노즐을 통해서 이 제트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빨리 가속이 돼서 이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유체 분출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는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 항공기의 추진 장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행체의 속도를 얻는 방법이 추진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겠죠. 이 방정식은 미분형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듯이 이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이 총 그 운동량의 변화를 컨트롤 볼륨으로 바꿔낼 수가 있죠. 그죠?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이용해서. 그럼 이 유체의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외부 힘은 수직에 해당되는 압력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가 표면에 이렇게 서피스의 적분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이 서피스에 관한 적분을 볼륨에 관한 적분으로 표현해서 하나로 묶어내면 이 식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우리가 코시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도 모든 유체 요소들이 이 운동량의 변화는 이 유체의 컨벡션, 즉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가속도와 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속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작용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가속도, 이렇게 세 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 유체의 속도가 바뀐다. 유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흘러가던 유체가 어떤 이유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 벡터가 바뀌었다. 이 얘기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은 첫 번째로 유체가 흘러가면서 이 속도의 공간에서의 관계 때문에 만들어내는 이 컨벡션으로 인한 가속도가 있고, 중력이 작용해도 유체의 속도가 바뀔 수 있고, 압력이나 쉬어 마찰력이 작용해도 유체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유체의 속도 벡터가 이렇게 바뀐다, 속도의 크기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뀐다, 이럴 경우에는 이 유체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고 그 힘은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